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하는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전 영상에 이어 서울 아파트 주간 변동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수도권 아파트 주간 변동률에 대해서도 단기, 중기, 장기, 현 추세와 전망에 대해서도 곁들여서 이야기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지역을 볼 때 제가 키포인트로 얘기 드렸던 게 서울 지역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과천과 분당과 풍선 지역의 효과를 대표적으로 일으켰던 수용성 지역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2월, 3월 정도에는 많이 말씀드렸던 게 서울의 하락폭이 강도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강도가 세지면 수도권 지역에 풍선 효과를 일으켰던 지역들이 풍선이 바람 빠지는 소리가 들릴 거라고 좀 위험 부담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4월 첫째 주 한국감정원의 수도권 아파트 주간 변동률을 보면 그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 드리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 영상에 말씀드린 게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추세가 단기는 꺾였고요. 중기, 장기는 살아있는 상황에서, 다만 서울의 동남권 지역은 단기, 중기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장기만 작년 그 누계 기준으로만 해서 작년 대비만 조금 낮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수도권 지역도 그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현 추세는 주간 아파트 변동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중기 같은 경우는 2020년 누계의 기준으로 플러스면 플러스라고 얘기를 드리고 마이너스면 마이너스라고 얘기 드립니다. 장기 현 추세는 작년 동월 대비해서 누계의 기준으로 해서 작년보다 분위기가 좋으면 플러스, 작년보다 분위기가 안 좋으면 마이너스로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 기준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남권 지역의 영향 하에 서울 지역도 단기적으로 마이너스가 돌아섰는데요. 전주에 이어서 서울 동남권 지역의 영향권을 많이 받고 있는 수도권 지역의 키포인트 지역이라고 얘기 드렸던 과천, 분당은 단기적으로 마이너스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표적인 수용성 지역, 풍선 효과를 일으켰던 수원, 용인도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을 많이 축소를 했는데요. 규제 지역 거점별로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천 지역을 볼 건데요. 과천 지역은 대표적으로 서울 동남권 영향에 속해 있으면서 동조화 현상을 나타내는 지역인데요. 과천 지역은 단기적으로 해서도 마이너스고요. 또한 2020년 누계 기준으로 마이너스, 장기적으로만 해서 작년 대비해서만 분위기가 조금 나은 지역인데요. 한번 보면 4월 첫째 주 아파트 주간 변동률로 해서는 전주 대비 하락폭을 키웠는데요. 마이너스 0.05% 하락을 지속한 가운데 중기 누계 기준으로 해서도 마이너스 0.15%로 하락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9년 같은 동월 대비 보면 작년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2.5%로 하락폭이 더 컸는데요. 그거에 대비해서는 2020년 그 같은 동월 대비해서는 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단기, 중기, 마이너스, 장기는 플러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동조화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성남 지역을 보겠습니다. 성남 지역은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도 상승폭이 소폭으로 줄었으면서 중기도 소폭입니다. 이거와 더불어 성남 지역의 구별로 들어가면요. 분당 지역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마이너스로 꺾였고요. 장기로만 작년 대비해서만 분위기는 좀 나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당 지역을 보면 하락폭을 좀 줄였는데요. 전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02% 하락으로 전주 대비해서는 하락폭을 좀 줄인 지역입니다. 누계 기준으로 해서는 마이너스 0.31%로 크지 않은데요. 하락폭은 하락하고 있는 지역이며 작년 대비해서는 작년이
같은 동을 대비해서는 하락이 더 컸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좀 나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정과 중원 지역, 수정구와 중원구를 봐도 단기, 중기, 장기로 해서는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지역으로는 광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같은 경우도 단기, 중기, 장기 다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해서는 상승폭을 계속 줄이고는 있습니다. 마이너스 0.15%로 수도권 평균 상승률만큼 이제 줄어들었는데요. 단지 중기적으로 해서 상승폭이 워낙 컸던 지역이에요. 2020년 6개월 기준으로 해서는 5.13%, 5% 이상을 상승한 지역은 광명이며 작년 대비해서도 분위기는 아직 좋은 지역입니다. 하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는 단기는 4월 첫째 주 대비 마이너스를 꺾였고요. 중기, 장기는 아직 살아있는 지역입니다. 하남은 이번 주 4월 첫째 주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0.06%로 하락 전환한 곳입니다. 중기, 단기는 중기, 단기한 추세로 보면 플러스로 아직 살아있는 지역이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양시와 남양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시와 남양주 지역은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서울 지역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용성 지역이나 타 지역들이 풍선 효과를 일으켰을 때 풍선 효과 지역에 같이 동참하지 못했던 지역인데요.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고양과 남양주 같은 경우는 풍선 효과 지역에 동반으로 같이 가지 못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이 하락이 이어질지언정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고양시 지역만 봐도 단기, 중기, 장기 해서 다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고양시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덕양구와 일산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 다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지만 일산 서구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로 좀 꺾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구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02%로 전주 대비해서는 하락으로 반전한 지역인데요. 중기, 장기는 아직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작년보다는 좀 더 나아지는 지역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꺾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남양주 같은 경우도 단기, 중기, 장기 다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단지 수도권 평균율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남양주는 구리 지역을 보면 구리 같은 경우는 단기, 중기, 장기 다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상승률도 수도권 평균 상승률 이상이면서 중기 누계획 기준으로 해서는 9.34%로 급상승한 지역인데요. 작년 대비해서도 좋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으면서 단지 지금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일부 풍선 효과로 많이 상승한 지역인데 이곳 같은 경우는 별내선 영향으로 좀 최근에 2020년 대비해서 유독 상승률이 돋보이는 지역인데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될 수 있는 상승률을 바람 빠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구리 지역도 유심히 살펴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는요. 안양 마란, 안양 동안도 대부분 단기, 중기, 장기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수원 지역을 보면요. 수원 지역은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굉장히 셌던 지역인데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4월 첫째 주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많이 꺾여가지고 0.06% 상승률이 수도권 지역 상승률보다 못 미치는 지역인데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는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서울 지역과 동남권 지역이 마이너스로 강도가 세지면은 풍선 효과를 일으켰던 수원과 용인 같은 경우가 먼저 바람이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제가 경고를 했는데요. 4월 첫째 주 대비해서 보니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을 크게 꺾어가지고 수도권 평균 상승률보다도 더 못해졌다고 얘기 드려보면서 수원 지역의 구들로 보면요. 수원 장안을 봐도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폭은 0.07%로
단기적으로는 상승폭이 많이 낮아진 지역입니다. 수원 건설 같은 경우는요, 단기적으로는 보합권으로 나와 있고요. 중기, 장기는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수원 건설은 2020년 누계획 기준으로 수도권 규제 지역 중에 가장 상승률이 가팔랐던 지역이 수원 건설, 수원 8달, 수원 영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수원 건설은 15.99%로 2020년 누계획 기준으로 가장 상승률이 컸던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근에 서울 지역과 그 강남 지구의 강남 아파트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서 서울 지역도 마이너스로 돌아선 그 영향 하에 풍선 효과, 바람 효과가 많이 빠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추후 앞으로 지켜봐야 될 지역이라고 또 보면서 강도가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서울의 하락 강도가 세지면은 풍선 효과를 일으켰던 수원이나 용인 같은 경우는 좀 더 빠르게 타 지역 대비, 수도권 타 지역 대비 단기적으로는 바람이 좀 더 세게 빠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또 얘기 드릴 수 있습니다. 수원까지 말씀드렸고요. 용인 지역, 용인 수지 기흥을 봐도요.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서는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지만요. 단기적으로 상승폭도 많이 줄인 지역입니다. 수지 같은 경우는 0.10%로 상승률이 많이 축소됐지만 2020년 누계획 기준으로는 9%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던 지역입니다. 용인 기흥 같은 경우도 7.55%로 누계획 기준으로 중기는 크게 상승한 지역인데요. 중기 크게 상승한 지역이 대부분 풍선 효과를 일으켰던 지역인데요.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이런 지역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의왕 같은 경우도 플러스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얘기 드리면서 수도권 상승률을 따라가고 있는 지역이라고 마지막으로 얘기 드려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얘기 드려보면 서울 지역과 서울의 강남 3구, 강남 4구, 동남권이 하락폭이 커지면서 서울 지역도 마이너스로 하락 반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울 지역의 동조화를 일으키고 있던 대표적인 지역인 과천, 분당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마이너스로 꺾인 가운데 작년 대비해서만 조금 더 좋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영향이 일부 최근 몇 달 올해 초에 나왔던 풍선 효과 지역을 일으켰던 수원이나 용인은 4월 첫째 주 동향만 보면 단기적으로는 크게 상승했던 게 바람이 많이 빠졌다고 얘기 드려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계획 기준으로는 워낙 상승률이 높았어요. 그동안. 그렇기 때문에 바람이 빠지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면서 제가 눈 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투자를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드렸던 지역인데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단기적으로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드려보면서 앞으로 추세도 서울 지역과 동남권 지역의 하락 강도가 어떠냐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풍선 효과를 일으켰던 지역과 풍선 효과와 별개로 큰 따라가지 못했던 지역 같은 경우는 차별화 현상이 또 일어날 거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 대표적인 지역이 고양시와 남양주라고 얘기 드려보면서 앞으로 추후 서울 지역과 강남 4구 영향권의 하나의 수도권도 어떻게 지켜보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숨가쁘게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의 주간 아파트 변동률에 대해서 단기, 중기, 장기에 대해서 현 시점에 대한 시황 분석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